미나리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는 영화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나리는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판매가 된 것이 어쨌든 청도 한제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803 주변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은 서울 인근까지 미나리 재배를 하는 하우스에서 또 맛있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오리고기도 구워 먹고 저희들도 좀 이따 먹을 텐데요. 이 미나리는 체내 중급속을 없애주고요. 황사 같은 미세먼지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달콤 매콤하기 때문에 고기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죠. 전체적으로 미나리 하면은 뭐뭐 해도 암 예방 효능효과입니다. 특히 대장, 식도,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는 미나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또 간 기능을 상당히 좋게 해줍니다.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식품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미나리처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장국에 보면 꼭 미나리를 위에 넣잖아요. 그 이유는 숙취 해소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나리는 재배 중에서 상당기 좋은 신선한 여건에서 재배를 합니다. 고온기에는 미나리를 잘 재배를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나리 재배기는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미나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밤미나리가 있고 물미나리, 물미나리가 있고 물미나리를 통상 논미나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물 속에서 미나리 계속 자라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미나리 꽝이라고 해서 사람 무릎 정도의 깊이 정도 물을 대고 낫은 그 밑에 넣어서 미나리를 채취를 하면은 약 미나리 길이가 1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은 미나리는 살려고 이 줄기에서 구멍을 형성을 합니다. 물을 오래 넣게 되면은 구멍을 형성해서 자기가 산소를 공급받는 그 기능을 확대를 시키죠. 그와 반면에 이렇게 반 모양처럼 미나리가 자라는 정도만큼의 수분만 주게 된다면은 속에 구멍이 덜 생기고요. 속이 찹니다. 그리고 또 온도 관리를 적정하게 해주면은 이 끝부분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붉은색의 미나리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어 가지고 항산화 작용에 더 좋죠. 미나리 끝이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영양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된다 하면 항산화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먹었을 때 이 그냥 완전히 초록색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붉은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미나리가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절대 병드는 것 아니고요. 생리장애 아닙니다. 이 미나리가 재배는 비교적 좀 쉽죠. 농약 처리 거의 안 해도 되잖아요. 미나리를 생산하는 농가 쪽에서도 본다면은 여하간에 추울 때에 어떻게 미나리가 이것처럼 줄기를 튼실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길이를 좀 더 빼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나리 줄기를 튼실하게 하는 역할, 즉 제일 중요한 칼슘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또한 사람의 이 혀라는 것은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당도를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미나리가 또 질겨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아삭한 맛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입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관여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즉 칼슘은 세포 벽의 형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세포. 그래서 이 칼슘이 미나리 비대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죠. 다행히도 미나리는요, 새뿌리가 쉽게 잘 발근이 됩니다. 칼슘은 새뿌리에서 흡수가 잘 되잖아요. 조금 늙은 뿌리라 그럽니까? 오래된 노화된 뿌리는 칼슘이 거의 흡수되지 않잖아요. 칼슘은 pH라든지 다량효소와 기량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흡수 조건이 약간의 까다로움은 있으나 미나리는 어쨌든 땅 자체가 습윤하기 때문에
흡수하는데 그다지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식물 재배보다는 미나리 재배를 할 때는 칼슘을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나리를 더 달게 하는 방법은 황성분을 살포를 해주는 것이죠. 황성분은 식물 특유의 향기와 단맛을 증가시켜 주잖아요. 또 유황 자체가 이 습기가 많은 미나리 뿌리 주변에 세균 소독 역할을 해주죠. 또 하나는 비료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을 사용해서 미나리를 질소분을 공급할 것인가인데요. 기존의 미나리 재배에서 미나리 전용 퇴비다 이런 쪽을 본다면은 개분을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분은 어쨌든 속효성으로서 미나리 생장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그 개분 외에 생선어분 유기질 비료를 대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어분이 많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생선어분에서 미나리 식물이 특히 좋아하는 생선의 아미노산 이것을 식물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생선의 아미노산은 당도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흔히 말하는 유박 퇴비를 사용을 한다면은 생선 어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토양에다가 살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슘은요, 뭐 인산칼슘, 황산칼슘, 일반 생석회 이렇게 쭉 있잖아요. 미나리밭에는 생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고토석회나 규산석회에도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업 여건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생석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고토석회나 규산석회에 비해서 반 정도의 양만 해도 되잖아요. 자, 이제 미나리 재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목표는 미나리 줄기를 굵게 하는 것, 그리고 당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키를 조금 더 길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 이 세 가지의 방점을 두고 석회는 가급적 생석회, 그리고 바닥에는 유황을 살포를 해주고, 또 유기질 비료 쪽은 흔히 유박 비료는 생선 어분이 들어있는 생선 아미노산을 살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나 가리나 인산이나 봉소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는 어쨌든 미나리 자체가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랍니다. 그죠? 잘 자라는데 습기를 형성시켜주는 데 있어서 물 관리를 지나치게 많이 해주면 작업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미나리 속에 구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나리가 자라는 온도 관리 측면에서 습기를 보면 되겠죠. 즉 추우면은 물을 깊이 대주고 더우면은 바로 빼줄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는 미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맛있게 먹는 요리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 식구만 식구 같은 게 저리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미나리를 생으로 먹어도 좋죠. 생으로 먹어도 좋죠. 우리나라 사람이 생으로 먹는 채소를요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되죠.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미나리를 익혀서 먹는 게 이 간에 좋은 그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